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이제 1회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마무리가 됐죠. 어쨌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 좀 열심히 좀 준비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실기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하신 분들은, 아니면 공부를 하신 지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출제 동향하고 경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제 나머지 한 달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자 열심히 준비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이제 4월 1일부터 4월 4일 날 이제 접수하셔야 되니까 뭐 이건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150분, 산업기사는 오후 2시부터 120분 시험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는 아마 13개 정도, 지금 공지한 바로는 13개 시험장에서 아마 시험을 볼 것 같고요. 그 초초의 공지사항은 4월 27일부터 이제 5월 12일까지가 실기 시험인데, 그 필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필답형이죠. 필답형은 첫째 주 토요일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 27일 날 시험을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공지사항 같은 경우를 잘 좀 참조하셔서 시험 보실 때 불이익이 없도록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 산업 기사는 이제 출제 가이드가 총 이제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과목. 그래서 4과목에서 기존에 한 5년치 정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과목별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사이로 그래도 골고루 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2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제 기준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사항대로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과목이 교환 시스템 기본 설계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그래서 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본 설계. 그래서 여기에는 교환 설비 기본하고 이런 망 관리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탑 6, 물론 탑 5, 제가 탑 5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좀 너무 넓어서 이제 탑 6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시면 뭐 여기만 봐도 거의 한 20개 이상 되어 있죠. 아마 이 중에 한 절반 이상, 뭔지 어떤 내용인 줄 알겠다라고 인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고요. 이 내용들 중에 절반도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시면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 정보통신, 무선통신, 자 OSI 표준, 그다음에 교환, 그다음에 기타, 요 부분들이 지금 1과목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그래서 광통신 시스템의 구성, 광섬유의 종류, 그다음에 광섬유의 손실, 광섬유의 분산. 구성 그러면 뭐예요? 앞에 발광소자, 수광소자, 광케이블, 또 뭐가 있어요? 광케이블에 대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많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2개 정도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제 MPLS, 전비, ADSL, ATM, SDH, PDH, 밴, IPTV. 그래서 각각 요 항목을 보시고 MPLS가 뭐다. 내가 한 줄 정도라도 키워드를 쓰실 수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그래도 많이 되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장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선 쪽이에요. 무선은 이제 EMC, 정제파비, 매칭, 자 위성 통신에 대한 이제 그 다중 접속, 그다음에 그 채널 할당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페이딩,
우리가 뭐 이론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페이딩은 주로 이동통신 관련된 페이딩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반사 계수,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반사 계수와 정제파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반사 계수와 매칭, 정제파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OSI 표준 중에 그래서 OSI 7계층 아주 기본이죠. 7계층 뭐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달, 세션, 표현, 응용같이. 그다음에 TCP/IP 계층은 일반적으로 이제 4계층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4계층.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HDLC, 그다음에 이더넷, BSC, 여기 뭐 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랜은 이제 802.11 자, 무선 랜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HDLC, 이더넷, BSC, 요 BSC에서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에 대한 종류. 문자 기반의 전송 프로토콜이니까. 그래서 HDLC 프레임 구조, 이더넷 프레임 구조, 그다음에 BSC에서 이 텍스트 10개 정도의 종류, 그다음에 802.11의 프레임, 데이터 링크 프레임 구조는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프레임 형태하고 비트 수까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 꼭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교환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론에서도 많이 했죠.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자 교환기. 전자 교환기가 뭐예요?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교환하는 거. 그래서 최초의 전자 교환기 이제 TDX10 같은 거 뭐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그래도 실기에서도 가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타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쪽, 그다음에 핸드오버, 그다음에 ITS, 우리 정보통신망에서 DTE, DCE, CCU. 요것도 딱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쨌든 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쓰고 이게 뭔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DT의 기능을 쓰시오라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내용들을 자, 이 중에서 이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 중에서. 물론 이거에 뭐 기타적인 것도 있지만 그 기타적인 것까지 다 알면 우린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국가기술 자격이 원하는 점수는 60점입니다. 60점. 그래서 전체 60점을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대신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내가 틀리지 않게, 그죠?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는 거를 틀리지 않도록 여기 나온 요 항목들만이라도 최소한 하나씩 키워드를 쓰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2개에서 3개를 쓰실 수 있을 이런 수준을 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과목이고요. 자, 두 번째 과목도 어떤 식이냐? 두 번째 과목은 이제 네트워크 구축 공사 부분인데, 그래서 네트워크 설치, 망 관리, 자, 보안 부분. 그래서 보안 부분이 조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여기도 4대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광통신 시스템이었는데, 2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NMS라고 하는 거. 그래서 NMS에서 쓰는 뭐예요? 프로토콜, SNMP. NMS에서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뭐 있었죠? set, get, get trap, get bulk, 그다음에 trap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 시스템 구성. 뭐가 있어요? NMS, EMS, NE 이런 것들. 그다음에 MIB가 뭐예요? MIB는 우리 그 네트워크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MIB 같은 거. 그다음에 NMS의 기능 5가지, 구성의 보정, 그죠? 우리 많이 외웠었죠. 자, 이런 것들을 NMS는 20문제, 만약에 2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NMS는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과목에서 광통신은요,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광은. 자,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정보 보안도 이 중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방화벽, IDS, IPS, UTM 방화벽. 이게 물리적 보안을 위한 장비. 그래서 방화벽이 뭔지, ITS, IPS, UTM이 뭔지, 그다음에 공격 형태 중에 디도스 공격이 뭔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뭔지. 자, 그래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WASP 탑 10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매년 웹 취약점에 대한 10가지를 발표하는 것 중에 늘 들어가는 공격 형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웹 서비스, 이런 OWASP 탑 10 이런 용어들도 가끔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정의, 그다음에 암호 프로토콜, 뭐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 프로토콜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TCP/IP에서요. 서브네팅 하는 거, ARP, RARP, IP 버전 6 특징, 버전 4 특징,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RIP하고 OSPF.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BGP도 나오기는 하는데 RIP하고 OSPF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트워크 구성, 뭐 망 토폴로지 굉장히 쉬운 부분이잖아요. 뭐 메시, 뭐 있어요? 메시, 그다음에 스타, 그다음에 버스, 링, 그다음에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주 쉬운 거지만 그래도 모르면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프로토콜의 개념, 프로토콜의 3요소, 뭐 있어? 구문, 의미, 타이밍,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전송 매체 중에 이제 USB가 뭔지, EIA 568A가 뭔지, 568B가 뭔지, 그다음에 UTP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ISDN 서비스, 베이스밴드 전송과 브로드밴드 전송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백업이 뭔지, 그렇죠? 백업이 뭐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다른 장치에다가 이렇게 백업하는 거죠. 그래서 백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백업하는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동률이죠. 가동률. 가동률이 뭐예요? MTBF 더하기 MTTR분의 MTBF. 그래서 뭐 MTBF 시간과 MTTR을 주고, 그죠? MTBF하고 MTTR을 주고 이 가동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죠. 그리고 이런 용어들, mean time to victim failure, mean time to repair,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 2, 30문제 정도 되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군해통신 구축 공사 관리 또는 군해통신 구축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군해통신 구축 관리로 되어 있고요. 산업기사는 군해통신 구축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를 뭐 구분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약간의 뎁스만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공사 계획서, 설계 도서, 인증, 감리 요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탑 5를 보면요. 현장 설명서가 뭔지, 기본 설계서, 착공 신고서, 그다음에 예정 공정표, 시공 계획서가 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 도서, 설계 도서의 종류. 설계 도서 뭐 있죠? 설계 도면, 계산서, 그다음에 시방서, 요즘 설계 설명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기술 계산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설계 도서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 우리가 공사비를 적산한다고 합니다. 적산. 그래서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표준 원가 계산, 표준 품셈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표준 시장 단가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 감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용어적으로
뭐 여기 공사비 적산이 있으니까 감리비 적산은 실비정의 가산 방식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보완을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원가가 뭔지, 부가세가 뭔지,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뭔지에 대한 이런 계산하는 문제를 좀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했는데 지금은 이 계산하는 거를 조금 이 정확한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를 뭐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윤이라는 게 이윤은 뭐예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포함한 거에 15%가 이제 노무비 이윤인데 그래서 그 이윤의 개념을 모르면 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계산을 좀 해보시고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꼭 아까 1과목에서 광통신, 2과목에서 정보통신 관리, NMS, 3과목에서는 요 설계도서 요 문제는 꼭 나오는 겁니다. 설계도서에 대한 거 아니면 원가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감리 쪽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감리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감리 업무, 그다음에 감리 배치 기준. 그래서 100억 이상, 70억에서 100억, 그죠? 우리 뭐 필기할 때 많이 했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감리가 뭐 업무 범위도 있지만 현장에서 해야 될 뭐에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이런 것들이 감리가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될 5가지 업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통신 건물 중에 통신 분야의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그다음에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증 기준.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다음에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부분. 자,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증 등급, 홈네트워크 인증 등급, 그다음에 사용 전 검사에 대한 항목, 사용 전 검사는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요 3가지는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술 기준들, 안테나 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군해통신 관로에 대한 기술 기준, 선로에 대한 기술, 가공통신에 대한 기술 기준, 그다음에 군해통신 선로에 대한 기술 기준, 그다음에 통신구 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신구 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보호기가 뭔지, 그다음에 특고압. 이게 전기에서는 이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고압은 자 7000볼트를 초과하는 걸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특고압.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다주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준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증에서 나오고 감리 업무 계획서 중에 하나 나오고 설계 도서 중에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문제에서 5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군해통신 공사 품질 관리인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포션되어 있는 데가 요 4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험이나 이제 유지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dB와 dBm, dB 와트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뭐 저 변조 속도, 신호 속도, 그다음에 채널 용량.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식이 한 10개, 10개에서 한 15개 이내입니다. 10개에서 15개 이내인데 그거를 공식만 좀 쭉 잘 정리해 하셔서 좀 익숙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식을 안다 해도 이론을 그 공식에 대한 그 어떤 요점을 잘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그래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순서 제어, 경로 제어 이걸 우리가 전송 제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그래도 오류 제어입니다. 오류, 백워드 에러 커렉션, 포워드 에러 커렉션 같은 거. 그다음에 단위 시험에서는 BER 이게 주로 이제 계산이죠. BER 계산, 전송 손실, 전송 속도, 전파 지연, 변조 속도, 전송 효율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송 이론 중에 자, 변조, QPSK, 괌, PCM. 이 PCM 문제가 뭐 어쨌든 그 이론 중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샘플링하고 양자화하고 부호화해서 다중화해서 보내는 게 우리가 PCM이었죠. 그다음에 괌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괌. 그다음에 2B1Q 같은 변조, 그다음에 맨체스터 같은 베이스밴드 전송, 단극, 복극, 단극과 복극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전송 이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용량, 자, 우리 샤논의 채널 용량,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 그 다음에 SMB, 그 다음에 감쇄량, 이런 것들이 이 채널 용량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감쇄량이 뭐예요? 입력을 이만큼 넣었는데 출력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쇄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감쇄량을 나타낼 때 이제 대부분 dB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는 dB로 바꾸려면 뭐예요? 20노그를 취하는 거고, 전력을 바꾸려면 뭐예요? 10노그를 취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개념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뭐 샤논의 채널 용량, 나이키스 채널 용량, 이건 뭐 공식 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 무조건 암기 자,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4과목에서 채널 용량 문제는 자,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 거예요. 감쇄량, SMB, 나이키스트나 샤논.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 품질, 이 유지 보수 쪽인데요. 그래서 공사 품질 여기에서도 자, 한 문제에서 자,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접지예요. 그래서 접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접지의 종류, 접지를 시공하는 방법, 접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죠? 측정은 뭐가 있어요? 삼극 측정법, 전이강화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61.8%법, 그다음에 클램폰 미터법, 이런 것들을 보기를 주고 이게 뭐가 맞는지를 자, 선택하는 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측정하는 방법이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극 측정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도시화시오. 자, 이런 문제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배터리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뭐 콜라우시 브릿지 측정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계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 또 꼭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품질을 측정을 하려면 이제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프로토콜 분석기.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프로토콜 분석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이 패턴, 그다음에 절연 저항, 그다음에 뭐 물론 펄스 발생기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여기 하나 더 펄스 발생기. 펄스 발생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장비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자, OTDR이 빠졌죠. OTDR. 아까 이제 광통신에서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광통신 선로에 대한 품질 측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OTDR이죠. 그래서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트 메타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의 어떤 핵심들을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각각 키워드를 2개에서 3개씩 꼭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공부하시면 제가 보기엔 한 달 이내에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기사와 산업기사가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사나 산업기사 왜냐하면 범위가 같기 때문에 범위가 같은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를 답을 쓰고 서술하시오. 이런 형태가 기사 문제고요. 예를 들면 산업기사는 그냥 답을 쓰시오. 요 정도가 산업기사의 약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비 적산에서 자, 원가의 종류를 쓰고 간단히 서술하시오. 원가가 뭐예요? 재료비, 그죠? 재료비, 자, 노무비, 경비, 이걸 우리가 원가라고 하죠. 원가. 그래서 원가를 놓고 여기 재료비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그게 이제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노무비는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는요, 뭐요? 보험료, 그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경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약간의 서술을 해라. 재료비가 뭔지, 노무비가 뭔지, 경비가 뭔지. 이게 기사 시험이고요. 그냥 산업기사는 원가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쓰면 산업기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방향과 양은 똑같다는 거. 근데 대신 문제의 깊이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산업기사에 서술하시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해도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기사 산업기사를 뭐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각 과목별로 한 20개에서 30개 키워드들을 드렸죠. 뭐 물론 저게 다는 아니에요. 저것만 안다고 뭐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만 정확하게 한 항목별로 각 항목별로 2개에서 3개 정도 키워드를 내가 명확하게 쓰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수도 스터디 저희 이번에 그 이제 학원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내용인데 이 교재는 지금 아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2021년 지금 22년 개정된 내용들하고 기본적인 아주 기본 이론을 좀 이론을 좀 많이 좀 줄였어요. 왜냐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출 문제들만 추렸는데 몇 문제 정도냐면 약 한 200문제 정도만 좀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200문제 이게 1번 문제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1번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1번 문제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응용을 하거나 이렇게 변형을 하는 문제들을 응용을 하거나 이런 변형 문제들을 저희가 수업하면서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문제지만 그 안에서 응용하고 변형 문제가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를 따라오시면 거의 300에서 3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저희가 그 기술사를 공부할 때도 350개에서 400개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기술사도.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이 200개 항목을 한다는 것 자체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적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대신 200문제의 퀄리티를 내가 과연 어느 깊이까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문제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이제 어쨌든 이 교재에는 과목별로 한 50문제 정도씩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의 노트를 이렇게 만드세요. 노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같이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키워드도 쓰고 이게 어떻게 응용 변형이 되는지를 같이 한 번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보시고 노트 정리를 하시면 한 달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좀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물론 기본 이론을 지금 뭐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요. 한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본 이론은 우리가 이제 그 필기하면서 했던 일단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하시고요. 더 너무 기본 이론에 너무 뎁스 있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실전 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200문제, 자 200문제. 그리고 제가 앞에서 1, 2, 3, 4 과목별로 키워드들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 키워드들만 아마 쭉 모아도 한 60에서 7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200문제와 뭐 거의 이제 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핵심 문제 200문제하고 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22년부터 개정이 됐고요. 이 밑으로 21년부터 물론 뭐 더 많은 내용을 보시면 좋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20년 정도까지 2020년 뭐 아니면 2019년 정도 19년이나 18년 정도까지 한 5개년에서 6개년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제 왜냐면 200문제에서 모든 걸 다 다루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2020 뭐 19년 18년까지 다 다루려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이 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 한 번도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 기출 문제는 약간 이 2022년까지 그리고 이 200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2020년이나 뭐 한 2019년 정도까지 한번 조금 더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은 지금 4월 27일 날 시험이 예상인데요. 그래서 4월 한 중순쯤에, 자, 4월 중순쯤에 지금 이제 기술 기준 관련하고, 그다음에 보안이나, 그다음에 법령,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기술 기준이나 보안이나 법령, 그다음에 좀 필요하다면 이제 계산 문제 정도 이런 것들만 한번 별도로 모아서 지금 온라인 줌을 이용을 해서 그 실시간 이제 오프라인인데 이제 다 모이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줌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이제 뭐 전국에 너무 많이 여러 군데 계시니까 지금 요걸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잘 준비를 좀 하시고 계시다가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좀 따라와 주시면은 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한번 리뷰를 했고요. 어쨌든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길 기원 드리고요.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